안녕하세요. 공시박스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취직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 방을 빌릴 때는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위약금과 해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도인 이팔계는 학군이 좋은 2억짜리 프로지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매수인 김살계는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어서 이팔계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매도인 이팔계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넣지 않고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상환하면 계약 해제 가능,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이라는 단서만 넣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살계는 1월 1일에 계약금 2천만 원을 건네주고 3월 1일에 1억 8천만 원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까지 합의했습니다. 이팔계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받고 자기 돈 2천만 원을 더 얹혀서 필스테이트 아파트 4억 원짜리를 계약금 4천만 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1일에 김살계의 잔금 1억 8천만 원에 돈을 추가해서 필스테이트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 잔금 당일에 김살계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팔계는 필스테이트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서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하였습니다. 화가 난 이팔계는 김살계에게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본 계약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어왔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김살계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2번, 김살계는 2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송 결과 김살계는 이팔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계약 해제로 김살계가 준 계약금 2천만 원을 이팔계가 가져갔는데 왜 김살계는 이팔계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물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만을 가졌기 때문에 김살계와 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살계가 다른 행위를 해서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같이 통닭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영희를 믿고 철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열심히 통닭 레시피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동업을 할 수 없다고 철수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철수는 영희와의 동업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동업계약서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당한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금은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해제시키는 해약금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는 계약금을 물어주는데요. 이때 계약금은 계약을 취소하는 데 사용되는 해약금 역할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약금 역할만 합니다. 계약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해제를 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럼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문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부동산 표준계약서입니다. 제6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마지막의 줄을 보시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즉, 위약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계약금이 해약금의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실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